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핵 선제 공격 법제화, 이 김정은이가 지금 했어요. 이것에 대응하는 우리의 핵 정책, 지금까지와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세워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8일 핵 선제 공격 법제화를 발표하면서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영토 완정, 영토를 완전히 정복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70여 년 동안 한반도 적화 야욕을 한 번도 감춘 적이 없습니다만, 이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이용해서 남한을 완전히 적화시켰다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했다고 해석됩니다. 이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얘기하면서 대만을 흡수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주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영토 완정. 김정은이가 시진핑이 환심도 살 겸 그 시진핑이가 자주 쓰는 이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을 따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최근 10여일 동안에 6차례 이상 강도 높은 군사도발을 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 같다. 앞으로 SLBM도 발사할 거고 ICBM도 발사할 거고 7차 핵실험도 할 것이다. 지금보다도 훨씬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을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근본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정치권과 군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대로 그냥 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될 단계가 도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군사적 상식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 이런 뜻입니다. 핵은 핵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핵을 이용해서 막는 방법으로는 2% 부족하지 않냐. 핵은 비대칭 전력입니다. 저쪽에 핵이 10개가 있어도 우리가 핵 한두 개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억제가 가능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탱크가 10대 있을 때는 탱크가 10대 있어야 싸움이 되지만 핵은 무기의 속성상 그 파괴적인 이 파괴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핵무기를 100개 갖고 있으나 1000개 갖고 있으나 한두 개 갖고 있으나 거의 비슷한 이 군사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미국이 해구산 확장 억제를 강력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 2%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우리도 직접 핵 무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어제 출근길에서 도어스태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우리도 임시적으로라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신중하지만 행간을 읽어볼 수 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겠습니다.
확연히 달라졌죠.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에 취임 후 첫 외신 인터뷰, CNN과의 인터뷰에서 유사시 북한이 핵을 포함해서 군사 도발을 할 때 그 유사시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와 해구산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와 해구산을 제공할 것이다. 확장 억제를 해줄 것이다. 따라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도스태핑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포함한 핵무장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의견을 듣겠다.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겠다.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완전히 그 정치적 함의가 달라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권과 군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정말로 담대한 사고와 전략을 추구하는 정부라면 이제는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비핵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 핵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핵 전력 보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는 5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어요.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먼저 풀자. 제재를 풀자 그랬거든요. 그러나 누가 봐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현실인식을 이제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공유하게 됐습니다. 문재인이하고 그 몇몇 종북주사파 똘마니들은 여전히 김정은이가 평화를 애호하고 우리가 먼저 제재를 풀면 비핵화 쪽으로 갈 거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다수는 이제 김정은이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 핵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됐다. 라고 하는 핵의 불가역성,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세 갈래로 지금 제기됩니다. 첫째는 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 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1958년부터 미국이 주한미군 부대에 전술 핵을 배치를 했어요. 한때 900여 발의 전술 핵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에 북한이 이걸 핑계로 해서 자꾸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니 아예 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술핵을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수했던 미국 전술핵 무기를 다시 재배치하자는 겁니다. 전술핵 무기를 다시 재배치하자. 두 번째는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 국가 공동 운영하는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 협약을 맺자. 나토식 핵공유 협약을 맺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자. 핵주권론입니다.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그동안 좀 난색을 표해왔어요.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동북 간의 평화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이거는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의식한 정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비상대응을 하는 판인데 사드 기지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난리를 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핵 배치를 전술핵 배치를 한반도에 한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들 눈앞에 코앞에 목덜미에 옆구리에 핵무기 갖다 대는 거랑 똑같다라고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어떡하겠어요. 겁이나 주고 말겠지만 어쨌든 시끄럽게 소란 떨고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니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 미국이 그동안 난색을 표해왔던 겁니다. 또 우리가 뭐 그런 맥락에서는 핵공유 주장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무기를 다른 나라와 공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어려움을 내부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 미국한테 자꾸 어려운 요구할 거 없다. 우리가 직접 개발하면 되지 않냐.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핵무기 제조법 같은 거를 가지고 뭐 이 대학생이 만들기도 할 정도로 그 기술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자원과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기로 하자면 뭐 많이 걸려야 1년 안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거라고들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일본은 6개월이면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미국한테 뭐 요청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만들면 돼요. 다만 이 경우에 우리도 핵 확산 금지라고 하는 이 국제조약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NPT 탈퇴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한 이 국제적 제재를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핵주권론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데릴 프레드 다트머스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이미 상존하고 있지 않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 방어 수준의 핵무기 개발이라면 NPT가 규정한 비상사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이 NPT 탈퇴를 하고 독자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건 위법이 아니다. 국제제재가 있을 수가 없다. 자위권 행사인데 이게 무슨 위법 제재 대상이냐. 이런 얘기죠. 안보부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핵무장 관련 검토를 하는 것은 없다. 뭐 대통령실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북이 7차 핵실험을 하고 특히 그것이 모두가 걱정하면서 우려 예측하는 대로 소형화 경량화 한반도 한국을 직접 겨냥하는 그런 전술 핵무기의 개발로 판명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국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를 직접 겨냥해서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고 협박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미국한테만 의존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때는 국면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전술핵 배치가 현실적으로 제일 실효성 있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미국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압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우리 나라가 없어지고서 무슨 경제입니까? 우리 나라가 없어지고서 그야말로 자위용으로 정당방위용으로 핵무기 독자 개발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핵주권론이야말로 미국이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핵무장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전면적인 또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